좀 전에 코스닥이 잠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는 그래도 상승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중심을 잡으면서 또 현명한 전략,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이렇게 강하게 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죠. 시장 수익을 좀 장악하는 주도주 3집단.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던 삼각축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장을 장악하는 이제 주도주 이제 3집단. 그죠? 지금까지 제가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전략 좀 제시해 드리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전략,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4월 중순 이후에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반도체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꾸준하게 이야기해드린 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좀 시장이 2200 한 40선, 50선 넘어가는 이 흐름이 나오면서 점점 이 코로나19 수혜주들 쪽으로 저는 이 자금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는 그동안 이제 제가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만큼 전기차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저는 이제 돌연변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유한양행 집단과 그다음에 녹십자 집단이 뜰 거다 그런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제 이 대형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보다는 좀 중가권에 있는 주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바이넥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스팜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NK세포 관련된 이런 주식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움직임은 점점 저는 더 중가권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돌연변이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전염 속도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진단 키트 자체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큰 시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번 더 크게 가는 이 흐름들이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했던 거 이상의 어떤 계속 초월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의 수익을 좀 장악하는 주도주 3집단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한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근데 이 바이오 제약은 좀 대형주보다는 대량 생산 관련돼서 제가 CMO 많이 이야기해 드렸었고 NK 세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돌연변이와 관련된 거거든요. 혈장 치료제 다 이것도 돌연변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쪽,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요 세 개가 사실 이번 시장을 완전 좀 장악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장악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개 집단이 전기차, 그리고 대량 생산과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세 개로 구축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 체크 포인트를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다리는 자리가 계속 안 나오면서 슈팅이 계속 붙고 있는데, 우리가 요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 컨퍼런스 콜 발표하고 나서, 지금 수집급 등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조짜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항상 좀 대장 역할을 이 삼성 SDI가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 LG화학이 오히려 화학 관련된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쪽 사업에 대한 이 흑자 전환이 이제 20년 만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투자가들이 좀 기대치를 좀 충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금을 좀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상 쉽게 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동안 올라왔던 상승폭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좀 충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시세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인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악력은 분명히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확실히 배터리 관련된 사업에서 좀 얘네들이 잡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눌리는 자리가 나온다거나 공략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된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시장의 장악력은 경기 민감주 쪽에서 전기차 쪽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81,000원대에서 88,000원대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60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협하는 게 이제 네이버가 51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48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LG화학이 4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지형 변화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가 좀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성격인 반도체 가운데서 하이닉스와 제가 삼성전자의 차이를 이야기해드렸었죠.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과 바이오, CMO 쪽, 그다음에 LG가 2차 전지 배터리 쪽. 여기서 어떤 순위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순위 변화에 따라서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에 좀 키워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와 같이 이제 이번 시장 구간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제약 제가 잘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제가 이제 치고 가는 흐름은 좀 어렵다고 말씀 좀 드렸죠. 죽는 거는 아니지만 이번 구간에 좀 대장 역할로서 좀 쉬는 구간으로 갈 거고 중가권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과의 이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위탁 계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 동물성 세포를 통한 이 위탁 생산과 생백신, 즉 미생물이라든지 식물성을 이용한 이 세포의 생산 능력은 똑같은 위탁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제 인맥 구조가 형성되었었던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넥신하고 알테오젠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오캠 바이오 탐삼선 4월 중순에 추천드렸었을 때 그다음에 삼성전자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하이닉스를 하지만 셀트리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돌연변이가 4월 달에서 이제 제가 6월 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바꿨죠. 그죠?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렸죠. 돌연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유한양액 쪽으로 붙은 집단, 그 다음에 녹십자로 붙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좀 대형주들보다는 좀 중가권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녹십자로 진짜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한양액 쪽은 지금 이 NK 세포 공동 개발과 그 다음에 CMO 쪽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차바이오텍 그래서 엮인 거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십자 랩셀이든지 녹십자 셀, 녹십자 셀이 이제 CMO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돌연변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이제 빅파마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 관련된 바이오 제약들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또 다시 라이트 펀드 쪽에 대해 규모를 확대하는 거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이 실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중국은 경험이 부족하고 백신 공급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투명하게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역과 관련돼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가 동시에 이 기술력이 플랫폼이 잘 갖춰진 겁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베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면서 CMO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넥스와 H팜이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NK 세포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녹십자 집단, 녹십자 쪽을 붙는 집단과 유한양액을 붙는 집단 이런 식으로 바이오제약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만 유독 강한지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유한양액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제약의 업체에 비해서 유난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녹십자 쪽도 잘 보면 녹십자가 시세가 한번 떴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게 녹십자 셀이잖아요. CMO 쪽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 NK 세포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인트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에 대한 대량 생산과 NK 세포, 혈장 치료제 쪽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고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